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벽을 뚫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벽을 또 뚫어야 된다고요? 예, 메리배관 쪽에서 새는 거면 아, 메린백안에서 샜는데요? 근데 요번에 오셔가지고 안 네. 그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번 전보다 누설 있는지 음, 한번 파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디서 새는지는 파악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육장에서 이제 예, 강사님한테 배웠던 거를 봤을 때는 예, 날씨도 추워가지고 예. 사이클이 좀 100 이하로 나오긴 그쵸. 나왔었는데 압이 낮게 나오는 예, 게 정상이고, 네. 에어컨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호출 위해서는 온도도 예, 괜찮았어요. 토출 온도를 보면 돼요. 그 토출 네, 온도가 정상적으로 나오면 앞만 보고 네, 가스를 넣으면 그건 네. 과충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좀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매 네. 년마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때쯤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하셨었나 봐요. 전에 음. 계시던 분이, 거기 사용하시던 지역이 분이. 어디예요? 저는 여기 경기도 광명이에요. 광명? 예, 거기 제가 한번 갈게요. 여기요? 예. 아유, 진짜 안 오셔도 되는데. 가서 한번 네, 어디가 새는 건지 어떤 건지 네,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원래 지금 LG 에어컨이죠? 네, 사전 점검 서비스를 받으신 거죠? 네, 무상으로 점검 받았죠. 지금 한참 사전 점검 기간이라 요즘에 사전 점검 신청하면 기사님들이 서비스 기사님이 나와서 무상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 점검을 나오셨던 분이 네, 뭐라고 했다고요? 냉매가 좀 새서 네. 보충을 했었죠. 보충을 했다. 네. 샜는데 근데 매년 새서 계속 보충만 하고 매년마다 이제 보충만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그 서비스 기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력이 있대요. 서비스 이력이.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보충을 해오셨다. 그렇게 이제 전달을 받은 거고. 네. 근데 사실 서비스 받기 전에 사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셨다면서요. 네, 토출 온도를 확인해 봤는데 이상 없이 잘 나왔어요, 우선은. 아, 그분이 또 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네.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찾지는 못했고 아마 제가 탐지기로 찾아봐도 못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스를 뭐 많이 충전하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했어요. 그냥 조금 넣었죠? 네, 조금 넣고 말았는데 뭐 따로 비용을 받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매년 그렇게 넣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큰 공사를 해야 될 거다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충전을 어느 정도 그 기사님 기준에 잘 돌아가게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일단 정상인지 보고 압력 정도로만 확인하고 토출 온도랑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차에서 회수기 갖고 올라올 거예요. 아, 회수를 한번. 네, 그래서 회수를 해서 정말로 냉매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비둘기도 오고 그래서 요거를 좀 걷어내고 작업을 하면 좋은데 케이블 타이로 이미 다 묶어 놓은 거라 걷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제가 지금 서비스 포트는 풀어 놨거든요. 게이지 연결하고 한번 볼게요. 하나만 연결할 건데 혹시 몰라서 질소 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두 개 다 풀어는 놨었거든요. 이런데 작업하기도 좋지가 않죠. 자, 뭐 171? 요 정도 압력 나오는데 15도 정도 되는 압력이거든요. 일단 기계를 돌려봐야 알죠. 기계를 돌려볼게요. 냉방으로 돌려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돌아갔을 때 압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볼 거예요. 보통 이렇게 연결해 놓고 누설 탐지기로 매립이니까 이제 살펴볼 만한 데가 저 시래기 쪽에 여기는 이제 기구 타입이라고 그래서 플레어 너트로 연결을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 안쪽에 보면은 플레어 너트로 플레어링 해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야, 이 카메라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 시래기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압력은 뭐 조금씩 떨어지죠. 이제 170 정도 나왔는데 시래기가 돌아가야지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모르는 분도 있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외 온도가 네. 20도가 안 돼요, 거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뭐 100에서 120이 아니라 뭐 80, 90, 뭐 7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압력만 보고 냉매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아마 저는 그때 교육으로 그렇게 배웠는데 네. 오신 기사님은 밖에 온도 생각 안 하고 좀 냉매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또 정상적으로 사이클이 돌아갈 만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컴프레셔가 요이 땅 하고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뜨거운 냉매를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뜨거워지지 못한 만큼 액냉매가 생성되는 약이 이 가동 초기에는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럼 당연히 실내에서 켜자마자 온도를 보면은 별로 안 시원하고 아래쪽부터 이제 서서히 시원한 기운이 조금씩 올라갈 텐데 그런 거로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일반인 분들도 요맘때 미리 에어컨 점검해놔야지 나중에 더울 때 서비스에서 오면은 돈도 많이 받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요거로 알고 계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우리 에어컨은 일단 틀어서 한 5분, 10분 최소 그 정도, 뭐 15분, 20분 돌려놓고 실내기에서 찬바람 정상적으로 잘 나오면 굳이 사람 안 불러도 됩니다. 일단 한번 클램프 메탈을 걸어서 운전전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운전전류를 체크해보면 좋은 게 얘가 냉매가 과충전이 되면 부하가 걸리거든요. 요즘 운전 조건은 사실 부하가 없잖아, 날씨가 시원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정격으로 돼 있는 전류량보다 전류량을 적게 먹어요, 보통. 근데 과충전이 많이 됐으면 높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그걸 좀 확인해 보려고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전류는 암페어에다가 놓고 이제 주 전원이 들어가는 라인에 LN 중에 한 가닥을 클램프 미터로 이렇게 걸어서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지금 5.3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어컨을 가동한 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잖아요. 5.1 실내기에서 한번 또 찍어서 보면 운전전류 여기도 5.2 정도 나오죠? 네. 맞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지금 5.3 정도가 나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원래 부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낮게 나와야 되거든? 5.2보다. 이건 과충전일 가능성이 좀 있어. 그리고 지금 누설 탐지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눈에 보이는 데부터 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리고 왜 어제 대화한 거 중에 그런 내용 있었잖아요. 기사님이 보더니 냉매 오일 자국이 좀 보인다고 그랬다고. 맨 왼쪽 네. 그 저압관에서. 네.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저 자국 보이고. 저건 오일 자국이 아니에요. 네. 돈파이프가 이 햇빛에 노출되고 산화돼서 갈변한 거지, 저런 거를 뭐 오일 자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새거나 하면은 반응이 조금은 오거든요. 네, 전혀 안 오죠. 무조건 뭐 오일 자국이 보인다고 또 다 누설로 보면 안 되고, 그 부분에 오일이 내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정말로 오일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오일은 아무리 비를 맞아도 완전히 씻겨 내려가지 않고 기름기가 남아있거든. 네, 근데 색만 저렇다고 그러면은 좀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압력이 한 114psi 정도 되고, 이 정도면 사이클도 정상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토출 온도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사장님이 봤을 땐 6도까지 나왔다면서요. 네, 그때까지. 지금은 7도 정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가스를 넣었다는 이력이 있으니까 새는 데가 있는지는 확인을. 네. 여기도 이런 데도 이렇게 개방을 하면은 나오고 개방을 안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째보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네, 보온재를 타고 냉매가 돌아다니니까 1 나오네 1. 자, 일단 빼보고 다시 1로 넣어서 안 나오죠. 아래쪽 방향으로도 해보고 1, 또 1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나왔는데 아래쪽 방향에서 나왔으니까 여기도 한번 뜯어볼까? 물이 이렇게 나와? 세척해서 나가요? 세척하셨어요? 네. 근데 배관에 이렇게 물이 들어갔냐? 그게 물 타고 내려간 것 같은데요? 이게 피가스도 12mm를 이렇게 굳이 주롱관으로 하고 보온재를 한 개로 싸놨네. 이거 설치를 두 개로. 원래 따로따로 싸게 돼 있는데 네. 뭐 따지고 보면 배관의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까 조금 요 나오는 건 습도에 민감해요 얘네가. 그래서 나올 수도 있어. 때문에. 습기가 있으면 조금 오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입김 불거나 겨드랑이에 집어넣으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이 안에서도 느껴지지는 않아요. 뭐 제가 이렇게 좀 대충 보는 건데, 대충 보는 이유가 이따가 냉매 회수하고 나서 라인에다가는 아예 질소 기미를 걸어버릴 거예요. 새는지 안 새는지 확실하게 하고 가려고. 이왕 왔으니까. 자, 일단은 별 문제 없어 보이고 뭐 벽걸이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차피 냉매를 한번 회수를 해보고 이게 전체 냉매량이 아까 사진 찍은 걸로 보면은 배관 5m 기준으로 1.15kg가 들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요 언저리에서 조금 높거나 낮으면은 뭐 정상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요 회수기를 이제 갖고 와 볼게요. 제가 차에 가서 얼만큼 회수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저울부터 깔고 퍼지 조금 했고 회수기 전원 넣고 0점 잡고 저울 얼마나 회수되나 한번 보자고요. 일단 좀 많이 회수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냉매량이 벌써 900g이 회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직도 더 회수가 될 것 같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매니폴드 게이지상의 압력이 많이 아직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 낮게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 하다가 멈추면 이제 이 압이 또 올라가니까. 근데 그러면 아직 회수될 양이 좀 많이 남았다. 여기서 냉냉매 이렇게 계속 회수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자, 이제 정상 냉매량을 방금 넘겼습니다. 1.1kg. 그러니까 드립다 압력이 낮으니까 가스를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이 기온이라든지 부하를 따져서 압력을 봐야 되는데 또 그게 완벽한 것도 아니고 인버터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뭐 자기가 알아서 펌프가 도는 속도를 조절을 해버리면 네. 펌프가 천천히 돌면 압력은 높아지는 거고 펌프가 빨리 돌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냉매가 정상이다 아니다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선 토출 온도를 좀 확인을 해보고 정상이라면 네. 굳이 냉매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보통 기사님들이 시간이 급하니까 네. 5분 이상을 안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제가 올해 2번을 뵀는데 두 분 다 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치. 한 10분 이상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배운 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사이클 나오니까 그 수치보다 못 미치니까 이제 아, 냉매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로 하시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지. 예. 그게 좀 뭐 기사님들의 잘못이라고만 얘기할 건 또 없는 게 사실 이분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이걸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잘. 네. 그만큼 건수를 처리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버는 구조니까 빨리 보고 빨리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십니다. 자, 이제 7.0 풋사이 정도 나오니까 지금 현재 200g 정도 오반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사무장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 참. 이제 요 정도면은 뭐 앞으로 100g도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요, 끌 필요 없고 요 회수기 안에는 항상 200g 정도의 액냉매가 들어있어. 150에서 200g 아, 여기 아니에요? 회수를 하는 중에는. 그래서 마무리하고 퍼지를 해주면은 150에서 200g이 훅 올라가 또. 예. 그럼 지금 131kg, 1.3kg니까 150g 더 올라가면 거의 이제 1.5kg. 왜 이런 날씨에 부하가 없는데도 전류량이 정상치 운전 전류가 나왔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1325g. 그러면 이제 기계를 끄고 기계에 남아있는 양을 집어넣어 보면 퍼지를 눌러서 내 말대로 150g 정도가 거의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과충전이었던 거지. 끄고 다시 리커버 쪽으로 해놓고 자, 이쪽에 기계 안쪽에 압력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이제 냉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 마무리하고 서비스 밸브를 잠가 놓고 질소를 넣을 거예요. 실외기 안쪽까지 질소를 넣으면은 실외기까지 진공 작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자고요. 16? 이 정도 넣어놓고 기밀 테스트를 여기 이제 잠그고 그만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압력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 거고 시작을 누르면 시작했을 때 압력이 기록되고 여기는 계속 변하는 실시간 현재 압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빠진 양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해줘요. 이제 질소는 그만 넣을 거니까 자, 이 보세요. 지금 16분 지났는데 0.08이야. 아까 처음에는 좀 빠지는 듯 하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속도가.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질소를 넣자마자는 약간 넣는 동안에 압력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넣어 놓자마자 테스트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좀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기밀 테스트를 돌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좀 바로 했나요? 응. 바로 기밀 테스트. 바로 넣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요 변화값이 있는 거고, 그래도 이 변화값도 크지도 않은 거야. 예, 그러게요. 네.
아까 한 10분 전에가 0.07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설이라고 보는 것도 뭐 1시간 내지 30분 기다렸는데 적어도 1kg 이상 차이가 나야지 그걸 누설이라고 보지. 전혀 20분 문제가 기다리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기밀 유지 잘 되고, 뭐 혹시라도 미세하게 이제 시래기에서 누설이 됐다 그러면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배제돼 있는 건 서비스 밸브로 잠가놨기 때문에 네. 시래기는 배제된 상태예요. 그렇죠. 올 여름 써보고 혹시라도 내년에 점검했을 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 틀어보고, 실내기 맞아. 그러면 나를 또 부르면 내가 와서 이제 시래기를 뜯어서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직 양압이에요. 질소를 조금 남긴 거예요. 아예 공기 못 들어가게. 공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진공 잡으면 겁나 빨리 잡혀. 질소 처음에 조금 빨려 나오죠. 진공 펌프 통해서. 펌프가 이제 끄면은 또 토르가, 그러니까 진공이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수치를 확인하려면은 그때는 밸브를 열어놓고 진공 펌프 밸브만 잠가 놓나요? 지금 이미 0.5토르니까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이거 설명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0.5토르니까 이제 진공이 잘 잡혔는지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요 밸브, 네. 고진공 호수가 연결된 라인을 잠가주면 자, 더 이상 빨아들이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네,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아예 펌프 꺼버리고, 네. 자, 이때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정한 압력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면 진공이 잘 잡혔다고 보이는 거니까,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 이건 괜찮으니까 작업 그만해야지 하고 이거를 먼저 잠그면 돼. 이제 이 상태에서. 어.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지금 봐도 이것도 뭐 1.196 토르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내비두면은 점점 줄어요. 보통 세면은 이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속도가 줄을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렇게 한번 냉매가 돌아서 사용했던 배관들은 네. 이 내부에 남아있는 오일들 때문에 네. 진공이 아주 잘 잡히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면은 여기도 이제 진공도 잘 잡혔다고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잠그고 냉매를 넣으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래프가 시작이 안 된 게, 이게 내가 오늘 설명하느라고 잊었는데 이 시작 버튼을 눌러야 이게 시작이 되거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제 나오잖아요. 잡히는. 네, 요 내가 한 개로 만들어뒀던 선이 표시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프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이것도 나도 많이 안 써봤어. 계속 올라가지만 잠궜는데도 올라가나요? 지금 이게 잠갔는데 올라가는 건 뭐냐면 또 요 안에 이제 진공도가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가 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잡아주시고, 나는 요거 빼고, 이 모드를 변환해 주는 게 좀 불편하긴 하다. 자, 밸브를 열어주면은 이렇게 액이 들어가는 게 사이트 글라스로 보이죠. 그리고 저울에는 들어가는 양이 점점 표시가 되고. 네, 맞습니다. 이 질소는 수분을 좀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미를 걸게 돼 있어요. 좀 큰 시스템은 시방서에. 네. 그래서 뭐 3차 가압을 다 하고 나서 진공을 잡으면 가정용 현장보다도 빨리 잡힐 때가 있어요. 지금도 되게 빨리 잡혀요. 네, 보통 이 정도면 다 잡혀요. 또 배관만 열어놨잖아요. 제가 서비스 밸브를 오픈을 안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밸브를 오픈을 해주면 막 좀 더 빨리 들어갈 거예요. 서비스 밸브 오픈 한번 해보실래요? 요렇게 해놓고. 뭐 전부 다 오픈하나요? 네. 1.15kg 넣기로 했잖아요. 네.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예. 고압관도. 예, 고압관도 다 여세요. 뭐 스탠드 고압이 어차피 한 치수 크게 돼 있어서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보정량을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넣어요. 야매해요. 자, 이 정도 넣어놓고 이제 서비스 밸브 전부 다 오픈이 되면은 스탠드 에어컨 켜보세요. 이제 자, 이제 90 한 2풋 사이. 뭐 요것도 지금 돌리기 시작한 지 이제 몇 분 안 됐으니까 또 한 10분 지켜보고 토출온도 보고 실내 온도 보고 운전 전류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운전 전류도 아까 봤으니까. 어우, 시원하네. 네. 마감 테이프 있으세요? 네, 말리고 나중에 하세요. 이거 선물. 이 정도면 토출온도 한번 봐도 될 것 같죠, 왠지? 네. 실내 온도 18.6도에 토출 온도는 온도계 가까이 한번 12도, 10도. 아까 우리 7도 이렇게 나왔죠. 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과충전 돼 있어도 그 과충전의 정도에 따라서 아주 안 시원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온도계를 갖다 대도. 근데 6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 뭐 그거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니까 내가 어디에 댔는지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도 1도, 뭐 압력 조금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디 보자. 봐봐. 지금 3.5 나와. 3.5. 훨씬 더 낮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충전이 되면은 어쩔 수 없어. 부하가 걸려. 그러니까 전류량이 당연히 전기 더 많이 네. 또 근데 그것도 뭐 그만큼 먹었다고 해서 전기 요금이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지도 계산해 봐야지. 물론 과충전 하는 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않을 수 있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충전을. 이 정도 차이지만 실외기는 더 차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실외기가 사용하는 전류를 본 거예요. 아, 실외기가 아니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 봤으면 철수하도록 하죠. 자, 철수. 자, 이거 정리하고 네. 갈게요, 이제.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것도 제가 또 우리 사장님이랑 통화했던 내용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편집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아, 네. 네. 그래도 되죠? 네. 동의.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자, 여러분 다음에 봬요. 안녕하세요, 굿뉴스입니다. 뭐 초보 기사님들이나 초보 설치 기사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편집을 해봤고요. 영상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현장에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기사님들이나 설치 기사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누설이 의심된다면 질소나 뭐 누설 탐지기, 뭐 비눗방울이라도 좀 사용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보고 나서 어디가 문제다를 고객한테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과 장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면 제가 시간과 장비가 부족하니까 가능한 업체나 직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좀 소개를 해 드린다거나 뭐 추후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물론 서비스 센터 직원으로 고객집에 방문을 해서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없다면 뭐 신뢰를 줄 수 없어서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고객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영상에 나온 덱은 에어컨 세척일을 이제 시작하려는 초보 세척 기사님 덱이에요. 뭐 저랑 인연이 있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드렸지만 일반 고객이었다면 메리백 안에서 가스는 샌다고 하고 서비스 기사님은 고치는데 돈 많이 들지도 모른다는 소리만 하고 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굉장히 난감하지 않았을까요?